나는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또 주민의 삶이 나아짐으로써 이 지역이 어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마을이 발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그거를 만들어가는 초기의 마중물 과정이고요. 도시재생은 공간을 만들고 거점을 만들고 환경을 미화하고 이게 도시재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람의 삶이 활력이 없는 것, 활력이 떨어진 것들, 쇠퇴된 것들 이런 것들 살리내는 작업이에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이란 어떤 건가요? 사람의 삶이죠. 우리 도시재생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력, 그건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 사람재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일반론적으로 도시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발전돼 왔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도시가 생성이 되면 발전기가 있고 또 정점에 이르러서 또 쇠퇴기가 있고 그 과정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라는 곳도 그 속의 삶도 우리 인간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도시의 삶과 같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쇠퇴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화된 지역도 있고 새롭게 발전을 시작하는 지역,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하나의 도시라는 유기체를 구성할 때 그 쇠퇴된 지역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그게 몸이 썩어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리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을 재생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활력을 가하고 또 재생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 열정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생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거기에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과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여내고 그거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세차, 방역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그걸 어느 정도 사업 구조 내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일로서 연결해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의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연결이 되되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재생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삶의 장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안에서는 모든 활동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는. 흔히 말하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건 노동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용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도시가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은 도시를 회복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모여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도시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재생 사업의 역할 중 하나가 앞으로 이 재생 사업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겠다는 이상이 좀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도시재생이라는 마중물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가야 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자력입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성공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력을 만드는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역량이 강화된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였냐라고 하면 다들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정책 과제로 가지고 올 때 이게 하드웨어적인 재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재생 현장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도 다 건축학, 그리고 조금 지나서 도시공학, 공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공학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선행과제들을 이제 유럽의 선행과제들을 많이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인데 거기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지역의 자산들이 뭔지, 세태된 자산이 뭔지, 그걸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대한 어떤 포커싱이 돼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 만들어진 재생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재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된 게 잘된 재생이구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재생은 공간적으로 뭔가 화려하고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은 좀 구도가 좀 바뀐 거죠, 약간은. 한국에서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중 하나 동피랑길 같은 데로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의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피랑길, 감천 문화마을 거기 어떤 미화적인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미화적인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즐기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걸 다시 찾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재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시간은 다 사람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기준점은 사람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거, 저 사람하고 말하고 있지.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기기 앞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시선이 넘어가지만 결국 도시재생의 그 종착지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재생을 유기체라고 표현해요. 생명체라고 표현했잖아요. 도시는 절대 하드웨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아까 던진 거예요. 유기체다. 인간의 어떤 하고 똑같다. 인간의 어떤 느끼는 희노애락도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도시라는 곳에. 사람이 느낀 희노애락, 도시라는 큰 하나의 그 프레임에서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영장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사회라는 건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깨지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가장 씨앗은 공동체로부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적절한 자기 역할과
상대에 대한 배려, 이웃으로서의 배려도 있을 거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럼으로써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 이 장소들이 가지는 역할이나 중요성은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뭐 공동체 회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공동으로 뭔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소유한 사적인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뭐 일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점은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필요를 해결하는 장소, 해결을 충족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장소, 그렇게 거점의 활용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재생은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선 이 도시재생에 참여를 나를 위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해 달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역량 강화를 시켜드리는 거고, 우리를 위한 만들기 위해서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열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 열정을 가지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다른 분까지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뭐 결과물로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많은 도시재생 관심과 우리들의 삶을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몇 년 해보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량적인 결과물들이. 그러면 결국은 마을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도시재생이 마을을 재생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나중에 마중물 사업이, 예산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동력이 필요하다. 그게 주민협의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뭔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답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 CRC에서 얻은 겁니다. CRC는 프랑스에서 처음 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하나의 주민조직체거든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이상적인 그 마을 속에서 나의 필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는 곳. 나의 필요. 나의 필요가 해결돼야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도시재생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어떤 주민들의 어떤 담론을 통해서 생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시재생 과제들이. 아까 제가 필요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을 결국은 한국에서는 재정이라는 게 투입이 돼서 그 환경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에로만 그친다면 그건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주민들의 어떤 담론을 통한, 주민들의 소통을 통한, 그래서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가는 그런 재생 사업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실 거죠? 노력하시면. 제 세대는 잘 못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